오늘 또 이렇게 아쿵이 5월 그리고 네, 이제 이중이 형 컴백 하셨는데 네, 네. 저도 정말 기쁩니다. 쿵이 형이, 아니, 저기, 그 이중이 아쿵이 형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쿵이 제, 네. 사실 오늘 좀 네. 긴장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컴퓨터에다가 이제 말할 때 이런 거 좀 잘 말해야지 하면서 써놓는데, 그게 네. 날라갔어요. 그래서 좀 오늘 긴장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아, 어차피 아, 이야기하실 때 네, 더 리얼하게 나올 테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저도 네. 오늘 하고 또 어제 이중이 형이랑 얘기를 몇 번 나눴어요. 이제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형은 거의 진짜 좀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그 다음 얘기할 게 혹시 군대 얘기인데 혹시 가능한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거는 저랑 따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네. 오늘 예, 해주실 이야기 설명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제가 이제 이중형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제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이제 사람이랑 붙어 다니고 왜 이제 뭐 따라다니고 빙의를 하고 이럴 때 꼭 왜 이렇게 올라타거나 사람을 이상하게 잡고 있거나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중형이 뭐 네가 내가 말했던 게 있겠지만은 귀신은 솔직히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보기가 힘들다고. 근데 이 귀신 중에서는 볼 수도 있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 사는 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어쨌건 가지각색이 돼요, 귀신도.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좀 이제 이중이 형만의 구분별인데 이제 가위를 눌리잖아요. 근데 가위를 눌리는 분 중에서 가위를 눌리는 중에 눈이 떠지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 이제 뭐 혼백이 이제 죽어서도 이제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분이고 이제 가위를 눌리셨는데 눈이 안 떠지시는 분도 있대요. 소리만 들리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 예.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혼백이 눈은 그러니까 영안이 트인 게 아니래요. 트인 게 아니라서 귀신을 볼 수는 없지만 느끼실 수는 있으신 분들. 오, 아니면 또 예. 이제 가위를 눌리시는데 손길이 막 이제 몸에 느끼시거나 아니면 누가 내 몸에 올라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감각이 이제 소리 쪽이 아니라 이제 촉각에 좀 많이 치우치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있대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 이제 귀신이 그거를 이제 따라다니는 거랑 뭔 상관이냐 물어보니까 귀신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동질감이 필요하다는 건데, 예, 제 옛날에도 그림이지만 저기 이제 백이 있고 뭐 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저게 따로따로 논대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정신이 뭐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근데 육신은 배고프잖아요. 근데 막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 치킨 너무 먹고 싶어서 그날 육신한테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정신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하고. 그래, 내일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되면은, 예. 예, 육신하고 혼백은 이제 서로 타협이 돼서 이제 언밸런스가 안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인간을 보게 되는 계기가 어떤 거냐면은, 육신이 치킨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정신이,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제 자제력이 없을까? 나란 인간 정말 싫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계속 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싫어지거나, 자기 자신이 이게 이제 좀, 뭐랄까, 배척되는 거? 나는 왜 이럴까? 나라는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럴 때, 나쁜 생각을 육신하고 정신이, 한다거나.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육신하고 정신이 따로 논대요. 오, 예. 중요한 네,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 좀 신기하죠. 저도 좀 신기했는데, 그럼 육신은 정신을 따로 놓게 된대요. 정신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 같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보게 된대요. 예. 이런 게 이제
이제 귀신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라는데 이게 제가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면은 귀신이 사람을 볼 수가 있다. 또 이제 또 이중형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사람이 흉가를 가잖아요. 예. 흉가를 가게 됐을 때 귀신이 붙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은 뭐 예를 들어 사람 혼자 어디 흉가를 갔어요. 어두울 때 갔을 거 아니에요, 밤에. 그러면은 그렇죠. 육신은 긴장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시야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 누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보가 없잖아요,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경계 상태가 돼요, 육신은. 근데 정신은 눈으로 보는 게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예. 항상 이제 안정적이라고 육신한테 육신한테 명령을 해요. 예를 들어 명령을 해요. 근데 육신은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근데 보이진 않아요. 아니면은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이 낸 것 같다. 육신은 계속 그러니까 뭔가 있다. 여기 주변에 누군가 있다라고 알려요, 정신한테. 근데 정신은 거기에서 이제 아무도 없어. 아니야, 네가 착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언밸런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흉가의 지방령이 귀신이 이제 이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된대요. 그때 오. 따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일단은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귀신이 따라 붙는데요, 사람들한테. 예. 네,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서론이 뭐냐면은 네. 이번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이야기가. 예. 그래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된다라고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잠깐만 아쿠님. 네. 네. 그 귀신이 따라 붙는다는 거 아까 흉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러면 가서 네.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하고 정신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해줬다는데 항상 조화롭게 컨트롤이 돼야 된대요. 육신하고. 근데 육신은 예를 들어 주변에 뭐 있다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뭐 도망을 쳐야 된다고 경고를 하는데 정신은 아니야, 없어, 네가 착각일 뿐이야, 이런 대립 관계가 되면은 따로 놀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주변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정신이 그래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서로 아무 일도 없이 갈 수가 있대요. 근데 굳이 그 버티면서 쫀심을 세우면서 아니 없어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딸려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를 막아라 최대한. 네,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 돌비님도 약간 뭐 손 떨린다 이런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뭐 이중형이 이제 그거를 말해주는데 어쨌든 사람이 뭔가 불안해하는 거는 경계 상태인데 정신이 그거를 괜찮다 육신한테 다독여주면서 이게 조화로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언밸런스가 일어난 거랑 비슷해서 계속 덜덜 떨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중형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원래 두 번째 제가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두 번째 올린 건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림? 네, 저게 이제 뭐 가위를 눌렸을 때 왜 몸이 안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중형이 말해줬는데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정신은 귀신이라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육신은 자고 있는데 정신이라는 귀신이 정신만 깨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자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저렇게 껴서 육신이 못 깨게 막는데요. 아, 저렇게. 지금 제가 가운데 귀신을 그려놨는데 예. 저렇게 사이에 껴서 육신이 못 깨게 막고 정신만 깨게 저 사이에 껴있는 거래요. 저게 이제 귀신이 따라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중형이. 해코지 중에, 가위 눌림 중에. 네, 해코 중에. 네, 그쵸. 자, 이제 토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중형이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이제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성적으로 들어가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좀 그러니까 뭐랄까, 난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무난했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내다가 이제 고3 때 같은 반 학생이 눈에 너무 띄더래요. 그러니까 왜 눈에 띄냐 물어보니까 항상 아침마다 뭘 달고 오더래요. 귀신을 몸에. 그래가지고 예. 그거 보는 재미로도 학교 약간 다녔대요. 그 형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맨날 달고 똑같은 귀신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 갔다가 하루 이상한 애 데리고 오고 하루 갔다 하루 이상하게 데려오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어느 날은 막 어깨 위에 올라타서 온 애도 있고 어때는 상반신만 있는 귀신이 머리끄댕이만 잡고 올 때도 있고 예. 또 어떤 귀신은 남자인데 옆에서 그 학생한테 막 뭐라 욕하는 것 같은 얼굴로 막 되게 화난 얼굴로 뭔가 막 하는데 애는 그냥 안 들리는 것 같이 따라오더래요. 예. 그런 거 보고 좀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가서 너는 혹시 사는데 불편함이 없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나 봐요, 유진이. 괜찮냐? 너 괜찮아? 예. 예. 그래서 저도 웃겼는데 뭐 질문을 해도 그렇게 질문을 하냐고. 하여튼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약간 어벙하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이런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네가 믿을진 안 믿을진 몰라.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상한 게 보이긴 하거든. 근데 예. 항상 너는 이상한 걸 달고 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네, 그분은 이제 그 학생군을 A군이라고 할게요. 근데 A군은 그냥 아니 그냥 딱히 그런 건 없어. 그냥 그저 그래.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였대요. 그래서 별거 없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수학여행인가? 아니 그런 여행을 가게 됐나 봐요. 예. 이제 그 형도 어느 지역인지는 까먹었다는데 산을 오르는 그런 관광을 타는 데였대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가는데 안 그래도 또 이상한 걸 달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를 달고 왔더래요, 걔가. 그래가지고 쟤는 진짜 걔한테 가서 또 말을 했대요. 걔한테 너는 진짜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포켓몬 트레이너 같다고. 항상 뭐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포켓몬 트레이너. 예.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달고 다니냐고. 넌 정말 신기한 애라고. 그랬는데 걔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믿으면 상관없고 너한테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하면서 그 형도 이제 항상 그 연가를 보는 재미로 살았대요. 이상한 걸 달고 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수학여행에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산을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다 끝나고 버스에 타는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멀리서 그 학생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항상 멀쩡해 보이지 않은 연가들이 이번에는 형체를 또렷이 하고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맨 처음에 이중형이. 사람이 옆에 있는 줄 알고 하는데 연가더래요. 발이 안 보여서. 예. 그렇고 너무 형체를 똑같이 하길래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림에 어떤 할아버지가 따라오는데 한쪽 팔이 없고 부채를 다른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부채는 제가 좀 다르게 그렸지만 하여튼 뭐 부채를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희 형이. 할아버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한복을 입고 있던 것 같고 한쪽 팔이 없었는데 무슨 이제 뭐 부채를 들고 따라오더래요. 옆에서. 예. 그래갖고 신기해가지고 저거 뭐지? 이번에도 또 이상한 거를 뭐 잡아왔나 보다. 그래서 옆에서 가서 물어봤대요. 예, 그 유령 포켓몬을. 예. 그래서 너 뭐 잡아왔냐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원래 연가들이 자신을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중희 형이 자신을 못 본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눈길을 자기한테 딱 주더래요. 거기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뭐야? 이래서 약간 소름이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약간 멀리서 지켜봤대요. 계속.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이제 수학여행 끝나고 수학여행 때 이제 방을 배정을 받잖아요. 방 배정 받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뭐 레크레이션 그런 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그 할아버지 연가가 계속 따라다니더래요. 그 친구한테. 예. 계속 눈길이 가서 예. 계속 보다가
저 할아버지가 부채를 딱 이렇게 가슴팍에 넣고 한 손으로 그 아이의 어깨 있잖아요. 이제 그 A군의 어깨를 탁 잡으니까 갑자기 그 A군이 그냥 뜬금없이 옆에 애한테 말을 하더래요. 예. 말을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들리진 않았대요. 그래서 뭔 얘기일까 궁금해하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니까 얘기한 상대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냥 하다가 갑자기 이제 A군이 말한 상대가 일어나서 딴 데로 가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일까 해서 이제 나중에 시간 끝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 뜬금없이 A군이 그 옆에 있는 아이한테 야, 너 지금 당장 집에 전화를 해. 빨리. 집에 전화 안 하면 니네 엄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A군이. 예.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빨리. 지금 빨리. 한시가 급해.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헛소리를 안 듣고 너무 이 사람 말이 그냥 뭐랄까 그 말이 느껴져서 빨리 가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걔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더래요.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엄마 집에 뭔 일 없어?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가스불을 켜놓고 잔 거예요. 집에 뭔가 연기가.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갱신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얘가 예. 유명해졌대요. 예. 정말, 누군가는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얘가 뭐 귀신을 씌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이중형도 이제 예의주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을. 근데 이제 수학여행 끝나고 그 다음날 항상 다른 귀신을 달고 왔던 애가 이제는 저 할아버지만 계속 따라다니더래요. 할아버지가. 오, 예.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이중형이 생각했대요. 저거 혹시 신 아닐까? 뭔가 내림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근데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말해주신 생각이 나더래요. 이제 무당 같은 경우는 신내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고 부르지 따라다니진 않는다. 따라다니는 건 유령일 뿐이다. 영가일 뿐이고 미련이 남은 영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예. 그러면은 저 정도로 이제 영체가 선명하고 저런 기운을 뿜는 애인데 신이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이중형. 좀 그러면 나쁜 영가는 아닌 것 같다. 해코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비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자를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냥 이중형도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멍 때리고 이제 있었나 봐요. 저 할아버지 보면서. 예. 근데 저 할아버지가 또 부채를 가슴팍에 넣더니 그의 아이의 어깨에 딱 손을 올리더래요. 또 올리더니 그 옆에 사람한테 야, 너 오늘 갈 때 아빠 차 타고 가. 딴 사람 차 타고 가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그냥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네가 내가 아빠 차 타고 가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계속 공부했대요. A군은. 근데 진짜 아빠한테 전화 오고 아빠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그날이 뭔 일이면 버스가 사고가 났었대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많이 다쳤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있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이제 뭔가 이제 대학을 갈 때가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막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셔갖고 상담을 받는데 이중형도 다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이제 저 아이랑 엄마랑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예. 엄마랑 있는 걸 보는데 이중형이 그냥 쳐다보고 싶었대요. 그냥 창밖에서 그 A군이랑 A군 엄마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보는데 뭔가 얘기하는데 그냥 저 A군이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흐려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흐려져 보이는 건 처음이었대요. 근데 잠시만요. 무슨 공인님. 말을 할까? 공인님. 네. 근데 사진 네. 넘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니. 아니죠? 네, 아니에요. 놀래라. 저도 보고 있어서. 예.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A군이 자꾸 흐려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야 저거? 하다가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시더니 그 아이한테 또 어깨에 손을 올리니까 그 흐려 보이는 사람이 형체가 똑바로 다시 잡혀 보이더래요. 예. 그래갖고 우와 저 할아버지 뭐야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A군한테 정말 궁금해서 갔대요. 야 내가 좀 요즘 들어 네가 옆에 따라다니는 귀신이 없어. 저 할아버지 말고. 너 무슨 요즘 일 변화 없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걔도 갑자기 할아버지 말을 꺼내니까 걔도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A군이. 예. 그래가지고 네가 옆에 할아버지 있는 게 보여? 보여. 솔직히 보여. 근데 저 할아버지 나도 보는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 너 도와주려 하시는 분 같은데 너는 뭔가 없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꿈에서 한쪽 팔이 없는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오라고 산을 같이 타고 올라가더래요 꿈에서. 오, 예. 근데 계속 타고 올라갈 때 힘들다고 못 간다고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가 따라와야지 이 녀석아 네가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따라오는데 항상 산 중턱을 넘은 순간 깨더래요. 자신이 꿈이 산 중턱을 이제 넘으면 끝인데 그 넘는 순간 꿈에서 깨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저 할아버지가 너 도와주실 분 같은데 뭔가 어디 좀 찾아가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근데 A군은 도와달래요 제발. 이제 이중이 형이 보인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도와달래요 이중이 형한테. 예. 예. 제발 이 주변에 귀신이 얼쩡거리지 않게 좀 도와달라. 난 이 할아버지도 싫고 다 싫다. 그냥 아무도 못 따라오게 좀 해달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냥 좀 뭐랄까 자기 이제 이중이 형만의 비방이에요. 이제 귀신이 못 따라오게 하는 그 비방인데 예. 뭐냐면은 이제 이중이 형이 아끼는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줬대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부적처럼 쓰라는 물건이 있는데 네가 집 밖에 나올 때 이 내가 준 물건을 손에 쥐고 학교 올 때까지 그냥 쭉 와라. 그냥 학교 올 때까지 사람이랑 막 부딪히면서 와라 일부러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건네줬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걸 주면서 부딪히라고 했어? 그러니까 영을 떼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이 붙어 있는데 자신이 동질감을 잊어먹게 하고 귀신을 떨쳐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보이던 걸 못 보이게 하고 자기가 도망치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오, 그런 한마디로 방법이 귀신 있구나. 네, 귀신 눈 가린다고 이제 이중이 형은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적을 쥐고 하라고. 어느 날 진짜 아무도 안 쫓아왔대요. 그래갖고 예. 다행이네 하고 이제 부적을 이중이 형은 돌려받고 이제 뭐 그 할아버지는 안 쫓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끝나는데 그날 이제 야자 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학교 구조를 약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은 학교를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맨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학교가 저렇게 T자 모양이고 가운데 공원이 있고 급식실이 저 오른쪽 위쪽에 있고 교문이 저렇게 있어요. 이제 이중이 형 반이 저 A라고 써져 있는 반이거든요. 저 예. 반이고 저 반대편이 이제 복도라고 써져 있는 이제 창문으로 보여요. 창문으로 저 복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 오른쪽 보면은 이중이 형의 교실이에요. 이중이 형이 설명해 줬는데 A군은 항상 앞쪽에 있었고 저렇게 있고 이중이 형은 그 뒷줄에 이렇게 있었다는데 예. 이제 저게 일이 일어난 게 그날 야자 시간 때 일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A군이 갑자기 그냥 그날 맨날 공부하던 애가 멍 때리고 있더래요. 하늘 보면서. 그래서 쟤 또 왜 저럴까 이러다가 그냥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더니 뭔가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같이 쳐다봤대요. 이중이 형도.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 바깥에 야자 시간인데 창밖에 누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저거는 이제 이중이 형 시점이 아니에요. 그 A군 시점이에요. A군 시점인데 저게 누가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야? 하면서 A군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중이 형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그림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그림 일이 뭐냐면 보여주시면은
사람이 그 복도를 이렇게 오잖아요. 복도로 오는데 저게 이제 사람이 복도를 걷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더래요. 복도를 걷는 사람이 예. 선생님인데 지금 복도에서 반대편을 쳐다보고 이제 걸터서 쳐다보는 저 상대가 저렇게 선생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 뒤에 있으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그쵸. 지나가는 모습. 예. 근데 저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선생님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거 귀신이다라고 안 거예요. 근데 이중형의 시점의 그 귀신의 모습이 그 다음 그림인데 이게 저렇게 와요. 저렇게 예. 생겼대요. 예. 눈이 사팔인데 뭐 진짜 괴기했대요. 일단은 이중형 말로는 무슨 팔이 저렇게 꺾였지? 뭐 꺾여도 저렇게 꺾였을까? 와, 저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저거 분명히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준 귀신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근데 저 귀신이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오더래요. 자기 반 쪽으로. 그 순간 A군이 비명을 지르면서 으아! 하면서 쓰러지더래요. A군이 보는구나 제대로. 예. 네. 쓰러져갖고 애가 막 경기를 막 발발발 떠는데 이제 이중형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 귀신이 창문을 넘어와서 A군의 목을 잡고 쪼르더래요. 그냥 계속 쪼르더래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얘 왜 이래 하는데 이제 밖에 야자 감독하는 선생님도 막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고 이제 야자 감독님이 앞교문실을 여는 순간 이제 그 다음 그림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 선생님 따라온 그 할아버지 영가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예. 진짜 부릅을 뜨더래요. 눈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입만 열면은 뭔가 호랑이가 우왕 할 것 같은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우라가 뭔가 있네. 뭔가 되게 그 얼굴 표정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인데도 저렇게 막 뭐랄까 동물 같은 야생성 있는 그런 느낌? 그랄까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약간 팩이라고 할게요. 팩이 있게 막 쳐다보더래요. 근데 예. 그 목조르던 뭐 관절 이상하게 꺾인 귀신이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지더래요. 쑥 하고. 와, 예. 와. 그 순간 보고 이제 이중형은 저거 이거 저 할아버지 안 받아들이면 얘 죽겠다. 저 할아버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와, 그래가지고 근데 저 할아버지가 또 그 A군 쪽으로 오더니 저 부채로 살랑살랑 이렇게 바람 쐬어주시 이렇게 바람을 부채질 하니까 아이가 막 발발발 떨던 게 그냥 기절하듯이 잠자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난리가 났죠. 학교는 애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학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아이랑 같이. 아이가 학업 쪽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이제 선생님은 그 학부모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A군하고 이제 이중형하고 얘기가 된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A군이 들은 거는 A군이 지금 학업 때문에 되게 힘들다. 지금 막 기절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좀 뭔가 이제 좀 쉬면서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아이의 성적은 좀 뭐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나왔나 봐요. 이제 뭐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돌비님 세대가 약간 학구열이 되게 심하잖아요. 심했죠. 이제 예. 뭐랄까. 예,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잠깐 이중형 세대나 돌비님 세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학구열이 되게 경쟁이 심할 때 이중형이 30살 초반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 32, 셋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 저랑 또 거의 비슷하네. 똑같거나. 이중형이 그거 말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롤리팝 핸드폰 나왔다고.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졸업할 때 롤리팝이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예. 나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이제 뭔가 학구열이 심하잖아요. 근데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교무실에서 나오고 이제 엄마랑 A군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중형이 이제
그 밥 먹고 점심 시간이었거든요. 밥 먹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순간 얘기를 엿들은 거예요. 예.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 A군한테 네 형은 고작 그런 걸로 안 했어. 왜 네 형만 반도 못 따라가니? 그렇게 힘드니?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와도 너는 왜 그러니? 형만 반만이라도 쫓아고 형이라도 본받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와,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흐리흐리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순간 엄마랑 얘기하는데. 근데 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형체가 흐리해 보이더래요. 형이라는 단어만 꺼낼 때마다. 오? 오, 그래가지고 뭘까 저게 또 뭘까 그랬는데 또 할아버지가 와서 어깨를 딱 잡아주시는데 와, 그 순간 그 A군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년아? 막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제가 오. 좀 약간 실감나게 해서 욕을 네. 약간 섞어도 될까요? 예.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 여자야. 예, 예, 약간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 여자야. 어? 내가 너 봤을 때 지금 두 줄 보이는 거 보니까 남편 하나 아니지? 남편 둘 같은데 너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 너 이 아이 그대로 죽이고 싶으면 계속 더 해봐. 내가 죽여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오. 예. 그거를 듣는 옆에서 말을 하는데 우와, 이제 엄마도 소름 돋고 아이도 소름 돋는데 아이 눈빛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눈빛이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뭔가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아이는 그냥 뭔가 푹 기가 죽듯이 그렇게 기운 빠지듯이 이렇게 걸어서 자기 반에 온 거예요. 이제 이중형은 다가갔죠. 나 다 봤다. 네가 쓰러지는 것도 다 보고 네가 본 것도 다 봤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뭔 일이냐? 너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예. 이제 그런 걸 다 봤다고 하니까 이제 석 터놓고 이중희 형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사실 집에 뭐 이제 형이 공부를 잘한대요, 되게. 이제 뭔가 아버지는 교수시고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교수시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좀 끊겨서 들려서.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이한테 형의 반만 따라가라. 형의 좀 반이라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권하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이중희 형이, 얘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귀신이 잘 따라온다 했잖아요. 얘는 정신이 이미 형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랑 따라가려고 정신은. 근데 육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틀어져 버렸는데 귀신이 달라붙는 거죠. 그 몸이. 예. 빙의도 쉽고 달라붙기 쉬운 그런 몸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건 알았어요. 그런 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저 할아버지는 뭐예요? 저 할아버지 뭔데 따라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산 올라가서 그냥 절에서 그냥 마음 편안해서 앉아있고 그냥 절에서 사진만 찍었다고 별거 없었다고 되게 막 이런 말을 했더래요. 그래갖고 야, 너 내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좀 아는 무당이라도 찾아가 봐라. 나는 아는 사람 없다. 너 이거 좀 해결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 이후로 예. 한 일주 뒤에 A군은 이제 학교를 다른 데로 전학을 갔나 봐요. 이후에 솔직히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중형이 후에 얘기를 들었대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중형 말대로 무당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예. 웃긴 게 그냥 아무 무당을 찾아갔나 봐요, 엄마가. 근데 그 A군이 기억은 잘 안 난다는데 거기서 되게 그러니까 뭐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되게 뭔가 사단을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집
집이 알고 보니까 사기를 좀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사기치면서 돈 사기 버는. 무당. 예. 네. 거기가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거는 뭔가 되게 소리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더래요. 소리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번에는 아버지랑 같이 갔대요. 아버지랑 좀 아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그냥 이제 무당집 들어가니까 그냥 밥상이 차려져 있더래요. 밥상이. 예. 그리고 그 무당이 와서 밥 드시라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뜬금없이. 아니 제가 사실은 알고 근데 이제 무당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손님 오셔가지고 밥 대접해드리라 해서 밥부터 드시죠.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밥부터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뭐 자신이 어떤 운명을 처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할아버지가 이제 수호령처럼 좀 지켜주시는 것 같다. 뭐 이제 무당이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떼내거나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저거는 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할아버지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딴 데로 가실 수 있다고. 근데 예. 지금 이 아이가 불쌍해서 옆에 계시는 거라고. 그냥 말만 해서 이 아이가 필요 없다 하면 당장이라도 옆에서 다 사라지실 거라고. 내 문제가 뭐냐면은 저 할아버지가 지금 이 아이의 몸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벌어져 있다고. 혼하고 백이 벌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가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특달같이 귀신이 달라붙을 거래요. 이제 A군한테. 이해가 되겠다. 예. 네. 이미 저 할아버지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몸인데 저 할아버지가 나가버리면은 그냥 아무 잡기들이나 와서 그 몸에 담는 거죠. 예. 뭐 그거는 당신 자유니까 라는 말을 하겠다. 이제 아버지도 A군도 입을 다물더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뭐 진짜 무당처럼 살아야 되냐,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됐나 봐요. 아니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 뭐 굳이 이 길을 따르라고 지금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다. 저 할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신들급 중에서도 뭔가 좀 급이 높으신데 이제 욕심이 없으신 분이다. 예. 이렇게 뭔가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뭔가 느끼시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단지에다 모시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돈 내야 되냐고. 아니 돈 안 내셔도 된다고. 그냥 집에다가 물 받아놓고 기도나 좀 잘 드리시라고. 단지는 제가 준비할 텐데 뭐 단지도 필요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옆에 언제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실 거란다 하면서 A군한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이중형이 옆에 할아버지가 있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예. 저 분은 항상 옆에 붙어 다니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항상 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소름이었던 게 귀신을 자기를 못 볼 텐데 저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눈을 쳐다봤대요. 또르시. 오, 예. 귀신이 아니라 신이었으니까.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A군이 웃긴 말 했다는데 너 귀신 달람 붙어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중형한테. 귀신 뭐라고요? 귀신 달라 붙어있다고. 예. A군이 이중형한테 너 귀신 달라 붙어있어야 하는데 귀신 아니야 내 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다는데 진짜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어머니는 바람 핀 게 맞았대요. 저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예. 바람도 피고 애를 그러니까 다른 쪽에 또 집안을 찾나 봐요. 애가 2명이에요. 다른 예. 집안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집안 사정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복잡하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는데 이중형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자신을 좀 싫어하지 말래요. 학생들이나 어디 사회나 자신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렇죠. 자기 지금 예. 상황을 싫어하는 예. 분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나쁜 거는 한 번에 몰려온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이상한 것들이 막 따라온다고. 그러면은 형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하려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정신통일이래요. 한마디로 정신이든 육신이든 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게 뭐 무술에 있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뭐 이제 귀신도 달라붙을 수가 없다 이런 말 하는데 형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당장에 뭐 어떻게 따라하냐 그런 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간단하더래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내 하고 싶은 거? 뭐 대표적으로 그냥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네 혼자 방에서 그냥 몸이 막 흔드는 대로 춤을 추라고. 그것도 나름 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냥 예. 음악 틀어놓고 네 몸 가는 대로 춤을 추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육신하고 같이 타협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괜히 서로 싸워봤자 좋은 게 없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아까 제가 네. 격하게 소름이 돋거나 예를 들어서 딱 네. 공감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어쨌든 그 A군이라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야 네. 되는 그런 사람이고 영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신내림을 받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나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신내림을 받지 네. 못한 상황이 되면 온갖 잡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몸이잖아요. 그게 벼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내림을 잘못 받거나 아니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신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미치거나 죽는데요. 그래요? 저는 네.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대. 그러니까 왜냐면 잡귀들이 들어가니까 빙의가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또 소름이네. 근데 이중형이 이야기한 게 딱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형은 그냥 약간 무심코 말하는 얘기를 뭔가 제가 좀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이야, 아니 나는 들으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을 신이 딱 지켜주고 신내림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켜줄 텐데 신이 만약에 그쵸. 아유 얜 아니다 하고 떠나면 그 빈 그릇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중형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에피소드로 말하겠지만은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중국에 가끔 가는데 7월 달에 이제 중국에는 귀신의 날이라고 있대요. 예. 이제 귀신을 천도하는 날 이런 날이 있대요. 이제 이중형 할아버지도 그날에 참석해서 이제 일을 한다는데 가끔씩 이제 이중형도 도와주나 봐요. 그때 예. 가서 물어봤대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비방, 귀신이 못 따라오게 하는 비방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줬다고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대요. 야, 너 그 할아버지가 그걸 몰랐을 것 같냐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해코지하면 벌써 해코지했지. 너 진짜 그 할아버지가 봐준 줄은 알라고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감히 신한테. 그러니까 그 안 따라온 이유도 네가 당해봐야지 내 존재를 알지라는 식으로 안 따라왔을 것 같다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할아버지가. 내가 없어야지 네가 무슨 지금 지경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중형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중형이 알려준 그 비방은 신에게는 소용도 없는 거구나. 그쵸. 그냥 예. 이제 귀신 눈 가리고 그냥 도망치는 식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잡비방이죠. 뭐 이렇게 그렇게 소용이 없나 봐요. 그리고 야, 신내림은 받을 사주를 태어나신 분들이 있대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네. 하늘에서 지정해 주신 거라 신이 직접 이 사람을 부른대요.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래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이한테는 천운이었다고 이 할아버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망가져도 벌써 망가졌을 사람이라고. 할아버지가 끝까지 붙어있길 계속 빌으라고 그 친구한테 말을 하라고 했대요. 야, 그런 식으로 끝났대요. 어떻게 보면 이중형이라는 그 형은 신을 그쵸. 본 사람이잖아요. 신 아무나 못 보거든요. 그쵸. 아무리 영혼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쵸. 예, 이중형도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을 받아야 될 저도 그런 응원합니다. 사람. 신을 받아야 돼. 예. 이제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거는 예. 이제 군대기가 가능하다면 군대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이중형이 왜 못 나오는지 이제 이중형이 신내림을 받는 그 몸이 왜 아닌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예. 이중희 형이 왜 네. 굳이 방송에 참여를 안 할까 궁금한 분들도 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설명이 좀 얘기가 길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쿵이님 오늘 네. 또 그림 너무나 표현 잘해주셨고 이해가 더 훨씬 더 잘 되게끔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쿵이님. 예, 오늘 제가 적어놓은 노트가 없어서 좀 횡설수설이긴 한데 그래도 아우님인데요. 잘 들어주셨다고 네. 하니까 평소처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중희 형의 할아버지께서 겪으셨던 또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그 어떤 이야기가 이야기인가요? 이야기가 좀 짤막짤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들을 때 좀 짧아서 2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예, 그래서 예.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et's get it. 할아버지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중형이 놀러 왔을 때 이제 약간 기침이 쇳소리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병원 좀 가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병원 자체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병원이라는 자체가 혼도 많을 뿐더러 다 서로 예. 나누려는 게 아니라 서로 살라고 빼앗으려는 애들밖에 없다고 그런 점에서 예, 예. 좀 싫대요. 그런 데가 삭막하고 오히려 사람 사는 데가 병원보다는 더 좋은 데 같다고. 그러니까 기운을 나누고 이러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살라고 다들 모여 있는 데가 서로 살라고 서로 기운을 뺏으니까 그런 데를 좀 있기가 싫대요. 그냥 뭐 할아버지 근데 그 검진만 받는 건데 그렇게 뭐 오래 있지도 않을 거니까 나랑 같이 가요. 이래서 이제 좀 좋은 병원에 갔나 봐요. 조국에서. 예. 그래서 가서 검진 받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처음 그림에 이제 시야가 들어오더래요. 처음 그림에 딱 보여주시면은 네, 잠시만요. 그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모였대요. 이제 근데 할아버지가 보는 시점은 좀 이중형이랑 다른 게 이중형은 좀 실제로 좀 이렇게 보인대요. 사람이 선명하게 귀신이라도 예, 그런 예. 거 선명하게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혼이라는 자체만 보여가지고 형태? 흐리흐리한 형태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병원에 딱 들어서면 할아버지가 항상 아유 여기도 그렇게 많어 병원에 아유 이러면서 약간 한탄을 많이 하셨대요. 이제 그 다음 예. 그림 같이 막 사람 막 몸에도 올라타고 뒤에 따라다니고 막 어디 구석탱이에 숨어 있고 이제 오, 다음 예. 그림처럼 이제 벌어졌다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많이도 있다. 뭐가 이렇게 뭐였지 억울하고 그런지 그러다가 이제 이중형이랑 검진 받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너도 저게 보이니? 막 이러더래요. 이중형한테 예, 예. 뭐요 할아버지? 이랬는데 끝자락에서 이중형이 본 게 다음 그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중형이 설명하자면은 이중형이 본 저승사자는 저렇게 생겼대요. 항상 뭔가 뭐예요, 저게? 외투를 뒤집어 쓰고 예. 그 한쪽 손에는 트라이앵글 같이 이제 실을 묶고 이렇게 들고 다닌대요. 이중형 시점이. 예. 근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기 저승사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다. 너는 저게 어떻게 보이니?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망토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역시 너랑 내가 보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이는데요? 이랬는데 할아버지는 다음 그림처럼 보인대요. 이제 얼굴을 이제 뭐라지 비단으로 가린 사람처럼 보인다는데 다르게 손에 생겼다. 들은 예. 다르게 보인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승사자가 왜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저승사자가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중에서도 이제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는 혼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저런 이제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저승사자들은 이제 어린 영혼들을 많이 데려가나 봐요. 이제 때 묻지 않고 예. 이제 뭐랄까 뭐라 그럴까 이제 약간 순수한 애들 말로 따지자면은 그런 애들은 굳이 미련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이제 데려간다고 해도 이제 따라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모습이 동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모습으로 그 저승사자가 보인대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동질감을 느끼는데 왜 나는 쟤가 저렇게 무섭게 보였고 따라가기 싫게 보이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섭게 보이는 거겠지. 저 지금 앞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여자 영혼한테 따라오라고 지금 저거 뭐 손에 흔드는 거 봐. 이랬는데 이중이 형은 트라이앵글로 보이고 이중이 할아버지는 꽃으로 보이더래요. 그게. 근데 이제 저 어린아이 혼만 뒤에 이제 줄줄이 따라가더래요. 저 저승사자를 따라가는데 아니 병원에서 뭐 얼마나 죽었다고 저렇게 어린아이 혼이 이렇게 많대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하니까 모른다 나도. 근데 저렇게 다 데려가는 거야 쟤네들이. 저 저승사자는 급이 높은 애일 거야 아마도. 이제 예. 할아버지가 말하는데 할아버지 저승사자 중에서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급이 있지. 혼을 얼마나 미련 없이 저승으로 잘 인도하는 애들이 이제 급이 높은 애들이라고. 저렇게 자기 모습도 얼굴로 가려가면서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미련 없이 잘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가 좀 좋은 저승사자겠네 이랬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대요. 삶의 자체가 미련인데 어떻게 미련 없이 딱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걸 잘하는 저승사자가 급이 높다는 걸 거야. 아마 이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다 치료 끝나고 이제 의사 판정은 폐 한쪽이 이제 천식이라고 해야 되나? 천식 때문에 폐 한쪽을 못 쓴대요, 할아버지가 지금. 예. 그래서 이 폐를 떼어내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조치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늦은 건 아니시니까 크게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이제 할아버지도. 근데 할아버지는 나는 세상에 미련 없이 살 거라고 굳이 난 육신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옆에 이중이 형이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 나 때문이라도 좀 살아요. 예. 아니 나 이렇게 버리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하니까 또 할아버지도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중 환자실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정신이 깨고 하루는 멀쩡히 있다가 이제 그날 밤에 옆에서 자꾸 시끄럽더래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단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실 때 하고 다시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하다가 다시 내쉬고 뭐지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상황이 있더래요 병원에서. 이거 뭐야 이거? 예. 이거 뭐 어디서 굴러먹던 잡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할아버지 표현이에요. 잡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죽지도 않은 산 사람을 죽이려고 저렇게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저 귀신이 목을 꽉 조이더래요. 그때마다 숨을 못 쉬니까 육신이 끄끄끄 이러고 다시 이제 숨 쉴 때는 손을 풀고 좀 장난을 치는 건지 죽이려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모습이 참 끔찍했대요 할아버지 말로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폐가 지금 안 좋아서 소리를 못 지르는데 그래도 이놈 막 이렇게 약간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화를 냈나 봐요 옆에 애한테. 산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딱 쳐다보더니 그 목 조르던 몸 안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빙의를 했구나 이놈 이러면서 막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좀 일어설 수 있어서 보니까
그 밤에 목조르던 애랑 똑같이 생겼대요, 저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뭐야, 뭔데 똑같이 생겼지?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밑에 아픈 사람 이제 명단이 있는데, 그 사람이 뇌사 판정이 받았나봐요, 뇌사 판정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산소호흡기만 끼고 살아있는 것 같다, 이제 할아버지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문제가 혼이랑 지금 정신이랑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이랑 백이라는 정신이 있는데 혼이 없는 거예요. 혼을 잊어먹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저 상황이 혼을 잊어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 귀신이 왜 저 자기 육신을 죽이려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게 살아있어봤자 자기는 하늘로도 못 올라가고, 그렇다고 가족들한테는 빚만 늘어나고, 얽매이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말 병원에서 크게 느낀 게, 와, 사람의 미련이라는 게 의료기술을 발달시킨 건 참 좋은데, 저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니까 또 한쪽 마음은 되게 씁쓸하더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미련 때문에 어떻게 의료기술은 발달돼서 몸은 사는데, 어떻게 지금 저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쵸, 예. 자기 육신이 죽어야지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죽지도 않고, 안 좋은 미련만 늘어나고. 그럼 뭐 이제 할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드렸대요. 잘 되길 바란다는 기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치료받고 끝났다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예, 그리고 예. 다음 이야기는 이제 할아버지랑 이중이 형이랑 대만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나 봐요. 대만에 이제 섬 쪽에 가가지고 뭔 일 때문에 갔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일이 있었나 봐요. 대만 쪽에 사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 쪽에 호수 쪽에 사람이 자주 빠져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뭔가 있는데, 이제 무당들도, 중국계 이제 대만 쪽에 있는 무당들도 거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다들 혀를 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자는 심보로 지인 통해서 갔대요. 네네네. 갔는데 이중이 형 말로는 그냥 평범한 호수였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다려봐 이러더니, 여기서 죽은 사람의 옷 있나요? 혹시? 이렇게 묻더래요. 이제 주변 말 사람들한테. 근데 있다고.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할아버지가 가져온 게 비단 같은 게 있나 봐요. 이제 무슨 예. 비단에다가 그 죽은 사람 옷을 이렇게 접매서 이제 다음 그림처럼 이제 나무에 묶었대요. 묶어가지고 그 비단을 강 쪽에다가 던졌대요. 던지고 그 비단 다른 한쪽을 끌어와서 그 밥이라니까 그 쌀 젖은 밥이 아니라 그냥 쌀만 맨쌀? 그러니까 쪄진 밥이 아니라 쌀만 이렇게 그릇에 담고 그 비단 위쪽에 올려놓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멍멍멍 이렇게 약간 기도하듯이 오, 이렇게 하셨나봐요. 예. 근데 그 이중이 형이 보면서, 그냥 옆에서 보면서 죄송해요. 근데 보면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뭐 나오는 예.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중이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혼을 누가 걷어가나? 그때 한 해가 질 때쯤이었대요. 그때쯤에 저 산 끝에 쪽에서 누가 뭐라 그랬지? 중국 배는 이렇게 갓을 썼다고 해야 되나? 그 머리에 하여튼 얼굴 가리는 용으로 이렇게 피피할 때.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예. 감기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그 못을 쓴 사람이 이제 그 긴 장대 갔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오더래요. 예. 와가지고 그거 보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이러더니, 야, 이 녀석아, 얼른 가서 저기 좋은 음식이라도 좀 가져오라고 빨리 이랬고, 이중이 형한테. 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얼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배가 오기 전까지 엄청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천천히 오더래요, 되게.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일단 밥이랑 상 준비해놓고 할아버지가 그 위쪽에다 이렇게 제사같이 지내놓고 이제 명패같이 해놓은 다음에 향을 피워놓고 기도를 이렇게 드렸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배가 딱 그 나무 아래서 쓰더래요. 그 다음 그림처럼 딱 쓰는데 그 이제 이중형이 뭐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 모자 때문에 얼굴 예. 한번 보려고 이거 딱 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놈아 어디 함부로 얼굴을 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산신의 얼굴을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더래요. 오, 산신. 저게 산신이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신이라고 표현한 건데 중국에서는 다른 쪽으로 불리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쪽 산신인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중형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을 보면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는 자신의 형태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얼굴을 봐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고 하나 봐요. 그게 대한 신에 대한 신뢰라고 이제 예. 할아버지는 말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에 왜 오셨대요? 이랬는데 산신 자체가 저기 혼을 걷어가시는 분 같다고 아마도 이제 할아버지는 판단하시는데 저 이제 산신이 저거 이제 할아버지 보고 이제 띠를 이렇게 잡으라는 징후로 막대기로 그 비단 띠를 잡으라는 심보로 띠를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예.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그러다가 뭐 뭔 일 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두렵. 아니 사실 예. 물 하나만 물 한 잔만 네, 마실게요. 물 한 잔 드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장대로 그 비단결을 가리키는데 할아버지가 비단을 딱 잡으니까 잠시 눈을 감고 계시더니 아 이거 그렇게 된 거구나. 이제 내려가가지고 마을 쪽에 좀 부잣집이 있나 봐요. 그 예. 중국 쪽에서 이제 좀 땅 장사가 뭐랄까 남 돈 뜯어내고 이런 좀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사람 혹시 죽지 않았냐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저기 아들내미 부인이 이 강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더래요. 이제 다 파악했는 게 저 이제 할아버지가 그 부잣집 들어가서 아들내미한테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저 호숫가 가서 빌으시라고. 예. 안 그러시면 이 집안에 큰일이 닥치실 것 같다고. 지금 어떤 무당이 와서도 저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화가 잔뜩 나셔 있으니까 재빨리 와서 계속 빌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잣집 사람은 뭔 소리냐고 난 지금 아내를 잃은 슬픈 사람이라고.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찡그리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빌으세요. 지금 안 비시면 큰 후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거 어디서 약을 팔아하면서 할아버지를 되게 이제 욕을 하셨나 봐요. 예. 거기서 이중형이 이제 할아버지 나가요. 뭐 이렇게 이런 데 있어요. 굳이 그 요거까지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하면서 내 업을 내려놓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좋은 사람을 사람들한테 귀신이나 뭐 이런 걸 해결해 줬을 때 난 귀신도 행복하고 산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 업이 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아버지 마인드신데 일단은 저 산신이 그 며느리나 일단 저 강가에서 죽은 혼들을 걷어가신 것 같더라고 예. 말을 하시더래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저 강가에서 죽은 게 저 부잣집 사람이 저 아들내미가 저지른 짓 같더라고 하더래요. 예. 할아버지는. 근데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사람 말을 읽고 야 이놈아 나도 그걸 모르니까 가서 말을 한 거 아니냐. 예. 근데 할아버지 저 사람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가서 함부로 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좀 짜증을 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실 때 한마디 하셨대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이제 보름달이 뜨기 전에 부탁이니까 보름달이 오기 전에 제발 그 강가에 가서 빌으시라고. 예.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빌으시라고 부탁이니까. 근데 죽어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강가 쪽 와가지고 그 제삿밤 지낸 거를 거의 이제 그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이제 그 비단 보자기 싼 거를 땅에 묻더래요. 예. 땅에 묻은 다음에 그 땅 위에 서가지고 빌었대요. 이제 절을 하면서 그 강 쪽에다 절을 하면서 빌었대요. 비는데 근데 이제 이중형은
이제 옆에서 그냥 도와드렸죠. 뭐 그냥 뭐 왜 그러시는지는 몰랐대요. 빌어드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내려가서 할아버지 뭐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저 산신이 마지막 기회라고 나한테 전달을 해줬다고. 마지막이라고. 예. 와서 안 빌면은 큰 화를 줄 것이니 가서 전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놨대요 할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잘 말해볼 테니까 좀만 참으시라고, 산 사람도 다 반성을 할 줄 아신다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신 거래요 산신한테. 예. 이제 재물 이제 땅에다가 묻으면서 재물을 바치시면서 이제 좀만 참아달라, 내가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일 동안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집 안에도 못 들어가고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이중이 형은 할아버지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지가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끼놈아, 사람은 한 번의 기회라도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저 녀석이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든 뭐라든 그 미련이라는 게 강하게 남지 않을 거라고. 할아버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 녀석아, 미련이라는 게 그런 거다.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게 미련이란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내 일이라고. 내 업에 대한 죄를 씻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 갖다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훈계를 했대요 이중이 형한테. 그래갖고 그냥 문전박대 당하면서 있었는데 결국 5일 지나서 이제 그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그 다음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땅에 묻은 제사밥을 꺼내는데 그 제사밥에 제가 쌀을 안 익었다 그랬잖아요. 그 쌀이 물을 머금어서 이렇게 꽉 그게 뭐라 그러지? 물을 머금어서 불었다? 뭐라 그러지? 네, 그렇게 돼 있더래요. 쌀들이. 그리고 음식들이 까맣게 탔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속상해 하시더니 됐다 가자 이러더니 다 정리하시고 그 음식 같은 거를 다 메고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절을 하시고 내려가는 순간에 그 배가 내려오더래요. 그 저 산에서 내려오는데 딱 3개, 3개인가? 이제 다음 그림이 벌어졌대요. 다음 그림이 그 배에 보름달이 그 바닥에 비치는데 그 보름달에서 혼이 3개가 딱 배에 타더래요. 타는데 그러고 나서 배가 떠나더래요. 떠나고 할아버지는 아이고 이러더니 그냥 내려가시더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 다음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한나라시? 어떻게 죽었냐? 네, 근데 어떻게 죽었냐는 데는 못 들었대요. 왜냐면은 절 끝나고 할아버지는 속상해서 빨리 저희 대만에서 벗어났대요. 근데 대만 쪽 사람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그냥 죽었대요. 물에 저수지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말했지 않냐?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이제 난 모르겠다. 그러더니 이제 딱 돌을 셨대요. 할아버지 걔네들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이 녀석아 적어도 미련을 씻을 수 있는 자만이 가는 거야. 저렇게 미련 덩어리들은 지옥 가서도 어떻게 안 돼.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겨라.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일단은 좋은 일은 아닐 거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셨다는데. 그러면 그 산신은 저기 저승사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승사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지. 이제 할아버지는 말을 하셔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저렇게 뱃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아 산신 일을 하면서 축생을 사는 수련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그 축생 사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축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생전에 했던 뱃사공을 기억하는 걸 보니까 저거는
저 정도로 높으신 분일 거라고 사람의 형체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사람 형체를 기억을 못하면은 도깨비밖에 될 수밖에 없대요. 신이 못 되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제 이중형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라고 말았대요.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뭐 저도 이해하는 데는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뭔가 되게 신비로우신 분 같아요. 제 이중형 할아버지는. 이야, 아니 저는 그 이중형 할아버님이 정말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연륜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깨달으신 것 같아, 느낌이. 그거를 제가 들었을 때는 그 할아버지 이런 거 이제 테마 같은 거를 어떻게 아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집안 자체가 이런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배운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제가 그 도사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분이 아마도 알려주신 것 같다. 이제 이중형 판단이래요.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 예. 그 할아버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중형 이야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좀 해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예. 이중형도 모르겠다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본 거라 자세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거기서는 더 뭐 물어볼 수가 없었죠. 아니,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옥에 네. 가는 것도 미련을 다 버린 상태에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아, 미련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미련을 씻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미련을 씻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그 미련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지옥에 가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업을 너무 많이 쌓아서 지옥의 불에 떨어져도 그 업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죽어보질 않았으니. 예. 아니 진짜 그 아콩이님 혹시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거요? 이거 나도 보고 웃긴 웃었지만, 네.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아쿵이님이 이중형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 저도 그걸 봤는데 예. 웃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중형이라면 제가 차라리 제 이름을 밝히고 제가 유명해졌겠죠. 그럼요. 굳이 왜? 예.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서는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 이해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저 이중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아,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오해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드려야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방식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이중이 형이랑 아쿵이님이 동일 인물이라서 아중이라고 해도 예, 아중 그거는 관련이 없어요. 어쨌든 이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과 동일 인물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시는 거고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해 요번 없으시게. 이야기에서는 좀 요번 이야기에서 좀 신기했던 게 저승사자 모습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는 저승사자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겠죠. 또 이런 말을 해주셨대요, 할아버지가. 저승사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들어서 죽을 때 아무도 안 데려올 때는 혼이 저승사자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신을 끌고 간대요, 일부러.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 거. 이게 또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게 그림도 같이 있고, 그리고 아까 또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자신의 영이 자신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참, 그 부분은 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는데 차라리 죽어야지 끝났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어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런 거 근데 이거를 지금 아쿵이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승사자들은 뭐 갓 쓰고 검은 한복 입고 대충 그런 레파토리로 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국 저승사자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형태로 오는지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르죠. 전 물어볼게요. 그럼 물어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냥 뭐 그냥 비슷하겠죠. 저쪽 예. 그냥 그냥 비슷비슷하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아쿵이님이 오늘 또 그림으로 같이 또 이렇게 신기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항상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좀 착하게 살자, 좀 마음 이쁘게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오늘 기침 소리 때문에 좀 중간에 깼는데, 감기 아닙니다. 같은 거. 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아쿠이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쿠이님.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네요, 아쿠이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돌빈이도 무척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가 그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림이 왜 이렇게 네. 발전을 빨리빨리 하세요? 좀 텀이 없는 것 같아. 그 발전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좀 뭐랄까, 좀 욕심이 많죠? 그냥,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이제 많다고. 이제 그 사심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슬슬. 그렇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아니야.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야 돼. 뭐 이런 느낌. 네. 네, 뭔가 또 감사합니다. 알아가야지, 뭔가 배워야지 이러면서 하는데, 예. 그래도 되게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너무 저는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이 무채색의 느낌. 이런 느낌이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느낌이 남달라서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아쿠이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고 오셨고 이게 이제 주변 네. 지인분들한테 들었던 공포 이야기와 이중희 형이 그 도사님 이야기도 조금 섞여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이게 이야기가 이제 원래 도사님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도저히 이중형이 연락이 안 되니까 예. 그냥 이제 여기에 껴서 같이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 했고요. 예. 주변 지인 중에서도 좀 군대 지인하고 회사 지인하고 또 제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했는데 짤막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연계 붙여서 이렇게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그림은 네. 처음부터 띄워놓고 하면 좀 그럴 네. 것 같아요. 이야기의 맥락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띄워달라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겠습니다. 아쿵이님의 이야기, Let's get it. 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회사 동료 이야기인데요. 이제 동료보다 이제 제 선배죠. 선배한테 이제 무서운 이야기 혹시 있냐 하다가 신기한 일을 겪으셨대요. 나는 예. 좀 신기한 일을 겪어봤다. 이거 뭐냐고 하니까 이제 이 형이 좀 안 좋은 버릇이긴 해요. 되게 안 좋은 버릇이 술을 그러니까 반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음주운전을 안 하는데 반병까지는 자신 있다고 음주운전을 해요. 되게 안 좋은 그건데 근데 그때는 제가 회사 입사하기 전 때 일이래요. 그때는 젊어갖고 혈기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는데 잡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뜬 거예요. 단속 떠가지고 재빨리 유턴하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리고 뒤따라 오더래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 열심히 도망쳐갖고 이제 뭐 오피스텔 근처에서 이제 차를 세우고 산으로 도망갔답니다. 예. 산으로 도망갔는데 산에서 희한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네. 다음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이죠? 네, 첫 번째 그림. 네. 네.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되게 숨어 있었대요. 경찰들이 오가나 이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예. 갑자기 앞쪽에 아저씨가 풀숲에 앉아 있더래요. 모자 이렇게 예. 길게 쓰고. 예. 그래가지고 뭐야 서로 깜짝 놀랐대요. 아저씨랑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저씨가 약간 이제 말투가 좀 신기했던 게
어금니를 약간 물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약간 힘주듯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금니가 약간 물듯이 이렇게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이야.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볼일 보고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대충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예. 뒤쪽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여자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저 여자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저씨한테 말했는데 이제 그 아저씨는 어금니 물면서 네? 뭔 소리예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금니 물듯이 얘기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길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모데스 아저씨가 아저씨 죄송한데 요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요. 혹시 휴지 좀 주워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식으로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그러죠.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이게 밤에 일어나는 일이라 달빛이 약간 구름에 가렸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약간 제치면서 실루엣이 이제 보이는데 그게 다음 그림이 벌어졌대요. 이제 다음 그림이 뭐가 매달려 있네요? 줄에? 저 아저씨가 이상한 줄을 매달려 있는데 그 줄의 끝에 그 여자애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헐. 목이요? 그리고 저렇게 땡기고 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사태 파악하고 무서워서 도망 나왔대요. 되게 막 뛰어내려왔대요. 예. 선배 말로는. 되게 무서웠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 같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되게 도망갔대요. 예.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뭐 경찰한테 신고를 했다는데 올라가니까 없더래요. 예.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하다가 이제 저 나무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한 여자는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래요. 예. 근데 내가 지금 본 게 귀신인가 아니면 진짜 그런 해코지 현장을 본 건가 감이 안 오잖아요, 도저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이제 경찰 데려온 것도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는데도 순식간에 흔적이 없어지니까 귀신은 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대요. 또 좀 그 선배 말로는 그 아저씨가 그 모자 쓴 아저씨가 앉아있던 자리는 눌려 있어서 약간 소름 끼쳤다긴 했는데 나는 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첫 번째 얘기가 되게 짧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짧아도 네. 상상을 해보면 네. 진짜 무섭네요 이게. 네, 저도 이거 듣고 되게 신선하네요, 형.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한다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야 네.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제 이야기인데 이게 예. 무섭진 않아요. 근데 제가 겪으면서 가장 미스테리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쿵이님이 네, 직접. 제가 그래서 그래서 무섭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스테리한 이야기라서 얘기해드리려고. 예.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거 이상한 거 보니까. 진짜 큰일 나죠. 네, 예. 네.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미리 띄워놓으셔도 돼요. 네. 이 이야기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제 삼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 이렇게 개울가에 놀러 갔는데 예. 개울가 위쪽에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에 고깃집에서 삼촌이랑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고기를 구시고 저는 개울가에서 노는 식이었는데 그 개울가에서 혼자 놀면 되게 외롭거든요. 또 초등학교 나이면 놀고 싶고 같이 친구랑.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MT가 왔나 봐요. 대학생들 같이 이제 제 나이 때 대학생들 형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분상으로는. 예. 형들이 깊은 데서 물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놀자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이제 형이한테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상대. 근데 그래서 계속 깊게 들어갔어요. 물로. 깊게 예. 들어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가슴팍에 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너무 깊게 왔다. 이제 뒤로 빠져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발이 쑥 들어가 버리면서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점프를 뛰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점프를 또 뛰었는데 앞으로 가버려서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나이 때 헤엄을 모르잖아요. 그냥 점프만 뛰었어요. 바닥에 발이 닿으면은 점프를 뛰고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예.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막 숨 참다가 뭐 손만 위로 뻗었어요. 살려달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이제 깊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은 뭐라면, 아, 이대로 끝인가? 그러다가 물 한 번 꼴깍 마시는데 약간 숨 쉬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오. 두 번째 때 꼴깍 하는데 숨 막히는 기분 들고, 셋째 때 되게 세 번째 꼴깍 딱 할 때 몸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막 예. 뭔가 구름 위에 몸이 뜨듯이. 한데, 근데 제가 왼쪽 그림처럼 이제 살고 싶어서 검지손가락에도 저렇게 올렸던 건 제가 생각이 나서 그렸던 네. 건데, 검지손가락이라도 누가 봐줘서 제발 나 여기 있다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 저를 이렇게 물 밖으로 끌어내요. 근데 끌어내서 이제 그 개울가에 그 이제 물 들어가기 전 그 개울가에 이렇게 딱 놓고 봤는데 몸이 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못 일어날 정도로. 예. 그냥 어린 아이 위에 어른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본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앞을 보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 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저를 위에다 올려놓고 괜찮냐는 말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위로 올라가요. 그냥 이제 그 고깃집으로 가던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삼촌이 와이셔츠를 입었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아, 삼촌이 나를 살려주고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가는구나. 야, 어릴 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새 때 이제 삼촌이랑 부를 힘도 없어서 그대로 기절하다 깼는데, 주변을 보니까 대학생들 형들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운데 일단 엄마 아빠 계신 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삼촌 옷이 안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예.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죽을 뻔했다는 걸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되게 크게 혼날 것 같다는 그 어릴 때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이제 물에서 눈 떴니? 이렇게 눈이 빨갛니? 하는데 거울 보니까 진짜 눈이 다 터졌더라고요. 막 핏줄이. 실핏줄이. 그래서 안과 가가지고, 예, 안과 가서 뭐 얼마나 눈에 힘을 주셨으면 이렇게 됐냐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때 어릴 때 기억은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누가 살려준지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미스테리예요. 누가 예. 저를 살려줬는지는. 그래서 커서도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야. 예, 제가 살면서 최대 이제 미스테리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두 번, 죽기 네. 전에는 이상한 거 경험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좀 아찔해요. 제가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분을 안 만났다면 제가 죽었을 거니까 약간 아찔했죠. 그러니까요. 예. 또 그리고 또 커서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빠져서 나왔는데 괜찮냐는 말도 없이 저렇게 앞으로 가는 거 보면은 또 미스테리기도 해요. 예. 그냥 어른이. 그것도 그렇고. 그러게요. 일단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쿠미님 본인의 이야기였고, 네. 네. 세 번째 짧죠. 얘기는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도사님 이야기인데요. 오, 이제 도사님이랑 이제 이중이 형이랑 이제 고기를 사러 갔대요. 고기를 사러 가다가 네. 이제 오늘은 고기 꺼 먹자 하면서 정육점 가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다음 그림 상황처럼 보이더래요. 이거 이게 지금, 이제 네, 예. 왼쪽 그림은 도사님 시점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중이 형 시점이에요. 이제 제가 도사님이 왜 저렇게 보였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도사님은 1, 2, 3번 제가 저렇게 써놓은 거여서 예. 4번까지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에 미래까지. 예. 근데 저게 이제 사람이랑 겹쳐서 이렇게 보이신데요. 이중이 형 도사님은. 근데 온몸에 피칠갑을 하셨대요. 그분이. 그 걸어오시는 분이. 근데 칼에도 피가 뚝뚝 흘리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중이 형도 도사님께 물어봤대요. 저런 분들은 뭐 하는 분이냐고. 이제 도사님 말하기에는 살생을 범하신 죄인들이라고 이제 이게 말을 하더래요. 살생을 범한. 살생도 살생 나름인 게 자신을 지키거나 남을 지키거나 자기가 살려고 칼을 들었으면은 칼에만 피가 묻는데요. 이제 이중이 형, 아니 도사님이 보는 시점은 칼에만 피가 묻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사람을 살생하고 이제 감정적이라 했을 땐 몸에 피가 튄대요.
와. 이제 이중 도사님 시점은. 예. 그러니까 저 걸어오신 분들은 감정적인 살생을 많이 하셨겠죠. 예, 예. 근데 이중형 보시점은 또 다른 게 이상한 귀신이 얼굴을 먹고 있더래요, 그 사람의. 예. 머리를 입에 넣고 발은 땅에서 이상한 손이 나와서 묶고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저거는 무슨 귀신이야 이제 도사님께 물어봤는데 도사님은 귀신까지는 안 보이고 한숨을 쉬더래요. 도사님이 한숨을 쉬고 에휴 이러다가 이제 약간 좀 씁쓸한 표정을 지시고 조만간 일이 터지겠구나 이러면서 고기를 사고 마저 가셨대요. 근데 이틀 후에 그 도로에 이제 그게 이제 뭐라 그랬지? 중국 깡패들? 그걸 뭐라 예, 하는지 예. 모르겠는데 그 깡패들이 이제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삼합회 막 있었나 이런 애들 봐요.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건이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중형 도사님이 그걸 갔대요. 갔는데 이제 이중형이랑 같이 가셨는데 그게 다음 그림 일이 벌어졌대요. 이중형 본 시점이 이건 뭐지? 좀 되게 많이 놀랐대요. 처음에는 예, 예. 진짜 뭐라 그러지? 그 혼이라는 게 안 끌려가려고 앞에 있는 칼을 붙잡고 있더래요. 근데 뒤쪽에서는 끌려가려고 우악스럽게 얼굴을 담는 손이 있더래요. 예. 근데 그걸 잡는데 얼굴 형체가 으끄러질 정도로 우악스럽게 잡고 몸을 잡고 뒤에는 막 엄청 무서운 얼굴들이 막 쳐다보면서 웃는지, 그러니까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비웃는 건지 예. 구분이 안 가더래요. 그거 엄청 많은 게 근데 저 앞에 있는 애는 끌려가기 싫어서 칼을 붙잡더래. 앞에 칼을 막 붙잡고 있더래요. 근데 도사님이 저기 가까이에 가서 그 칼을 들고 물로 이렇게 크게 씻더니 부적 같은 걸 딱 붙이고 그 부적 붙이는 데서 불을 붙이시더래요. 예. 근데 칼에 불이 붙더니, 그러니까 부적 그 종이에 불이 붙더니 쏙 타더니 그 붙잡고 있던 혼이 칼을 놓치면서 끌려가더래요. 와. 끌려가서 사라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야 이거 이제 도사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저렇게 지방령이 되려고 애쓰려면 안 돼. 분명히 기회를 줬을 거야. 근데 저렇게 콕 집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큰 죄를 졌을 거야.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은 데려갈 애들이 그러니까 찝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중형 생각이 나는데 뭐 악마 같은 애들이 데려가려고 이제 뭐라 그러지 얘를 좀 찍는다 그럴까 스카우트하려고? 찍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마가 스카우트해 간다는 뜻을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예. 그런 뜻이 아니래요. 가서 갖고 놀든 뭘 하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도 하늘에서 벌을 안 받으니까 데려가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쁜 혼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묶어두면은 악기라도 벌을 받는데요. 근데 저런 혼들을 해도 벌을 안 받을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혼들,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가서 어떤 짓을 뭐 끔찍한 짓을 당하든 뭐 그러겠죠. 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세 번째 얘기가 끝이 납니다. 예. 자. 또 이야기가 근데 마지막 빨리 사진을 끝나네요. 못 봤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난 네. 제가 이거 안 틀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아니. 또 이중희 형과 그 도사님의 짤막한 이야기였는데, 확실히 네. 항상 공부하는 느낌. 진짜 영혼의 세계는 이렇고 귀신의 세계는 이렇구나라는 걸 좀 진짜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는 뭐 저승을 가는 거야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 이준영은 물어봤을 때 저승 가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저승도 못 예. 가는 애들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이래요. 데려갈 때 저승사자가 안 데려가고 악령이 데려가는 거 보면은 큰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데려가는 거라고 이제 이중형
도사님이 말을 했대요. 예.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예. 제 동기인데 영국에서 약간 공부하던 형이에요. 그림 공부하던 형인데 약간 좀 사상이 좀 특이한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영국의 할로윈 때 이제 겪은 일이라는데 예. 할로윈 때 알바 겸 친구들이랑 놀 겸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로윈 파티 이벤트를 했대요. 이벤트가 뭐였냐면은 자기 그 영국 주변에 이제 뭐 이제 사이코패스가 이제 사람들을 해코지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 집을 갖고 방탈출식으로 이벤트를 하자 이런 식이 오.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을 이제 영국 형이라고 할게요. 영국 형이 그 형이 이제 막 약간 메인 이벤트로 이제 앞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사회자식으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CCTV 보면서 뭐 힌트를 주고 막 이런 식 방탈출 비슷하게 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이제 할로윈 당일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친구들끼리 도와주려고 커플을 이제 썸 타는 애들을 들여보내줬대요. 예. 들여보내주고 서로 좀 오붓한 시간 하다가 내가 이제 CCTV 보고 그러니까 좀 이제 장치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근데 얘네들이 이제 3개의 방만 나오면 돼요. 3개의 방만 나오면 클리어인데 예. 두 번째 방에서 분명히 두 번째 방에는 무서운 게 없는데 여자애가 막 자지러지도록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웃긴 게 문을 열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자는 울고 하고 남자는 구분이 안 되니까 남자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하고 나왔는데 여자가 말하기로는 무척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고 무척 무서운 사람이 나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참가자도 두 번째 방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예. 되게 무서운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래요. 이제 외국인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못 봤으니까. 그래서 참, 뭔 일일까. 근데 이게 이제 옆에 영국 친구가 이거 그거 아닐까? 이거 사이코패스 이제 총살 당했다 했거든. 이제 그 저항하다가 총을 맞았나 봐요. 예.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거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농담격으로 했다는데 에이 아닐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다 정리하는 순간이었대요. 예. 할로윈 다 끝나고 정리하는 순간에 이제 영국형 이제 동기 형이 마지막 정리 두 번째 방에서 다 끝내고 나가려는 순간 문을 열었는데 다음 그림이 나왔대요. 진짜 오줌을 지릴 뻔했대요. 진짜 너무 진짜 지금 그 형이 그림으로도 이게 그려준 거 있어요. 그 형이 직접 저한테 정말 무섭대요. 눈이 진짜 어떻게 사람을 해할 수 그 살기가 탁 하고 보일 정도로 그리고 웃고 있더래요. 되게 되게 끔찍했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인데 막 주름도 막 자글자글했고 그 형이 표현하기로는 그거 보고 진짜 기절 직전까지 가다가 진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재빨리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뭔 일이야 이런 거 봤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뭐 이 형 얘기 들어보기로는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돌토컵 아니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나쁜 애가 돌패스 패스. 네, 돌패스. 네, 돌패스가 그 뭔가 이제 얘도 좀 돌패스 사상이 신기한 게 항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맞설려고 그 경찰들이랑 맞설려고 문틈에서 그 칼 들고 대기하다가 총으로 이제 그 해코지를 당했대요. 이 돌패스가.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현장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영국형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이 그림 보여준 거랑 제가 이제 좀 생각해봤는데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아니 이게 그림이 그 배트맨 1의 조커같이 생겼어요. 그 배트맨 영화 있잖아요. 네, 그 형도 약간 그거 비슷하게 그려줬어요. 진짜 잭 니콜슨 그 버전의 조커를 닮긴 했는데
와, 근데 이거 네. 표정이 살아있네, 이거. 저는 저거 그리고 나서 지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 정말요? 너무 무서워요. 어. 저는 제가 혼자 있어서 그림 그려갖고, 제가 있을 때는 약간, 뭐랄까, 약간 미신도 믿어가지고, 저런 거는 예. 막 집에 잘 안 둬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니까 거기에 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약간 미신적인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중형이랑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아이고. 네, 이야기가 짧은 게 정말 아쉽네요. 아니에요. 예고편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쿵이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그리고 부담 가지실 필요도 네. 없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쵸. 뭐 아쿵이님의 그림과 그리고 또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림이 없다고 네. 한들 부담 가지지 말고요. 그림 없어도 되니까 참여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이야기거리가 예. 없어서, 아, 이야기라도. 이게 그 중독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쵸. 중증의 환자입니다. 제가. 이 시드로를 처음에는 그냥 네.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10번 정도는 이제 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그렇죠. 아코이님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준비해 네. 주시고 그림까지 너무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새해에는 네.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고 이중이 형도 연락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화이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